여러분, 작년에 영업이익이 무려 500% 넘게 급증한 회사가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와, 500%요? 네, 우리나라 최대 컨테이너 해운사 HMM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 글로벌 해운 거인이 맞이한 순풍, 그리고 또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파도는 무엇인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HMM. 이게 단순히 그냥 큰 회사가 아니잖아요. 1976년에 시작해서 지금은 세계 8위 선봉량, 그러니까 배에 실을 수 있는 화물 총량을 자랑하는 정말 우리 경제와 직결된 핵심 기업입니다. 최근 성과는 그야말로 기록적이었죠. 2024년 실적, 정말 대단했습니다. 매출 11조 7천억 원에 영업이익은 3조 5천억 원을 넘겼어요. 3조 5천억? 네, 전년 대비 500% 이상 증가했는데요. 이게 뭐랄까 롤러코스터 같았어요. 2023년에 잠시 주춤했다가 다시 확 치솟은 모습이거든요. 무엇이 이런 극적인 반전을 만들었을까요? 여러 요인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근데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운임 급등인데요. 그 홍해 사태 때문에 선박들이 수에즈 운하 대신 아프리카로 쭉 돌아가야 했잖아요. 네, 맞아요. 운항거리가 길어졌죠. 그렇죠. 운항거리 길어지고 또 미중 무력 갈등 영향으로 미리 물건 보내려는 수요, 이런 게 늘면서 운임 지표인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SCFI라고 하죠. 이게 2024년 평균 2,506포인트로 전년 대비 149%나 폭등했습니다. 와, 149%요? 거의 1.5배네요. 네, 해운합은 아시다시피 고정비 비중이 높거든요. 그래서 운임이 조금만 올라도 이익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군요. 운임 상승에 정말 결정적이었네요. HMM 하면 역시 그 세계 최대 수준인 24,000 TEU급 초대형 선들. 이게 딱 떠오르는데요. 이런 최첨단 선단 말고 HMM의 또 다른 경쟁력은 뭐가 있을까요? 탄탄한 재무 상태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부채 비율이 21% 수준으로 아주 낮고요. 현금성 자산은 11조 원 이상 확보하고 있습니다. 11조 원이요? 와. 네, 이런 재무 건전성은 단순히 경기 변동성을 버티는 방패막이 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요. 부채 부담이 큰 다른 경쟁사들하고는 좀 다르게 앞으로 친환경 투자나 M&A 같은 거 할 때 훨씬 공격적으로 나설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국내 최초로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 HMM 그린호 이걸 도입하는 등 친환경 전환에도 속도를 내고 있고요. 재무 안정성이 진짜 미래 투자의 발판이 되는군요. 2030년까지 선봉량을 현재 한 92만 TEU에서 150만 TEU로 늘려서 세계 6위로 도약하겠다 이런 목표도 발표했죠. 네, 맞습니다. 총 23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과 함께요. 네, 정말 야심찬 목표입니다. 하지만 아시겠지만 글로벌 해운 시장은 MSC나 머스크 같은 유럽 공룡들이 딱 버티고 있는 정말 치열한 전쟁터죠. 그렇죠. 만만치 않죠. 특히 2025년으로 예정된 주요 해운 동맹 재편, 이게 또 큰 변수입니다. 동맹 재편이요? 네, HMM이 속한 뒤 얼라이언스의 변화 가능성이 계속 나오는데 이 동맹 재편이라는 게 단순히 파트너만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HMM이 기항할 수 있는 항만이라던가 운항 빈도, 또 공동 운항 노선 같은 글로벌 서비스 네트워크 전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변수예요. 그렇군요. 네트워크 전체에 영향이 간다니 정말 중요하게 지켜봐야겠네요. 네, 그리고 디지털 전환으로 온라인 예약 플랫폼 하이콜더나 AI 챗봇 같은 걸 도입하면서 서비스 경쟁력 강화에도 계속 힘쓰고 있습니다. 목표는 높지만 확실히 경쟁 환경이나 시장 변화 같은 파도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또 어떤 위험 요인들을 좀 고려해야 할까요? 아무래도 해운업의 가장 큰 특징은 경기 민감성입니다. 그러니까 2014년 같은 이런 호황 뒤에는 언제든 또 운임 하락 압력이 올 수 있고요. 글로벌 경기 둔화나 계속되는 무역 갈등 같은 건 늘 부담이죠. 네. 그리고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나 계속 강화되는 환경 규제, 이것도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친환경 선박 확보는 물론 경쟁력이지만 규제를 준수하는 데는 또 막대한 비용이 들거든요. 그렇죠. 비용 문제가 있겠네요. 결국 그 23조 원이라는 대규모 투자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이끌어갈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투자자 관점에서는 그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저평가 상태라는 분석도 좀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2024년 실적 기준으로 보면 주가 수익 비율 PER이라고 하죠. 이게 4.87배,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은 0.78배 수준인데요. 이건 뭐랄까 벌어들이는 이익이나 회사가 가진 자산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낮게 평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PER 4배, PBR 0.8배면 확실히 낮아 보이긴 하네요. 네, 그리고 회사가 2조 5천억 원 규모의 주주 환원 계획을 발표한 점도 꽤 긍정적이죠. 다만 앞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해운업 고유의 변동성은 투자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입니다. HMM의 현황과 미래, 정말 여러 각도에서 살펴봤네요. 2030년 세계 6위라는 목표를 향한 HMM의 항해가 과연 순탄할지, 특히 급변하는 동맹 구도나 시장 환경 속에서 어떤 묘수를 보여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여러분은 HMM의 미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변수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여러 도전 과제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은 친환경 기술하고 디지털 혁신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것, 이게 핵심이 될 겁니다. 단순히 배 숫자만 늘리는 걸 넘어서 더 스마트하고 깨끗한 해운으로 전환하는 능력, 이게 HMM의 미래를 결정짓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가 HMM과 해운 산업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어떤 경우든 투자는 항상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고요. 최종 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요. 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